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쌤 BBK입니다. 자, 오늘은 TAT 2급 기출문제 풀이 66회 객관식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부가세 관리, 결산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진행을 했고, 이번 강의는 실무수행 4 근로소득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관리에서 1번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 자료 김승우의 11월 급여 자료. 그래서 수당과 기본급 직책, 특별수당, 공제 항목이 쭉 있고요. 여기서 그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이 나와 있죠. 자료 설명을 보면 11월분 급여 대장이다. ESG 경영관리팀 김승우 팀장은 2023년 11월 25일 날 퇴사. 중도퇴사자 정산은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의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급여 지급일은 당월 25일이다. 수행과제 사원 등록 메뉴에서 퇴사일자. 중도퇴사자가 있으면 제일 먼저 퇴사일자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공제 등록. 자, 그러면 먼저 퇴사일자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인사급여 가셔가지고 사원 등록에 가서 김승우 커서를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기초사항들이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번에 퇴사일자 있죠. 2023년 11월 25일 이와 같이 입력. 김승우를 퇴사일자를 입력을 해주면 색깔이 약간 바뀌어요.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 급여자료 입력, 수당 공제 등록을 하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셔가지고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이 급여자료 입력 확인 누르신 다음에 11월 달 급여를 11월 25일 날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11월 기속분을 9번이 있어요. 9번은 급여. 그래서 지급일은 11월 25일. 김승우, 여기 중도퇴사자. 그래서 이번이 기본급이 있는데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수당 등록을 해 주시라는 거죠. 자, 수당 등록을 하시는데, 수당 등록할 때 주의할 사항이, 지금 커서가 이 상태에서는 수당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커서를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급여 이 자리에 커서를 올리면은 수당 공제 등록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클릭. 기본급과 상여가 디폴트 값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직접 타이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책 수당 과세 1번. 그 다음에 뭐 급여를 선택하고, 급여에서 이 직책 수당 급여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고,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채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별수당도 과세죠. 과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급여로 보겠다 이거죠. 이렇게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꿔야지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제 등록은 뭐 국민연금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이번 문제는 건강보험료 정산. 그래서 건강보험료 정산은 소득 유형이 뭐냐? 유형이 무구분, 대출. 그래서 여기 건강보험료 정산 나와 있네요.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급여에서 공제하겠다. 한 군데는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 그래서 얘도 4번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에서 급여에서 공제하겠다 이거죠.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날짜를 적어줘. 날짜는 2023년 11월 25일. 그래서 김승우 기본급 나오죠. 그래서 기본급이 얼마예요? 기본급은 여기서 보시면은 400. 직책수당이 80만원. 전부 다 과세죠. 비과세는 없어요. 특별수당이 200만원. 전부 다 과세되는 급여다. 그래서 과세되는 급여가 680 나오네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18만원. 건강보험 13만 1,800원. 고용보험이 6만 1,200원. 장기요양보험이 18,160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정산 해가지고 18,21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200원. 정산해서 추가로 더 내라 이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커서를 소득세에다가 갖다 대니까 자동으로 정산이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있다요. 아니면은 여기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든지 또는 중도 퇴사자 정산 나오자 화면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총 급여가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이 사람은 1월부터 11월까지 총 급여가 4,680.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정세액이 243만 4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의료비니 이게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금을 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반영을 하시면은 소득세 등 추가로 이분은 추가로 납부를 해야 돼요. 왜? 결정세액이 너무 커. 결정세액이 너무 크니까 이분은 신용카드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제를 받아야지 결정세액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한급 받으시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분은 추가로 납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는 11월분 김승우 급여자를 추가로 입력하고 중도퇴사자 정산 버튼을 이용해서 친절하게 나왔어요. 여기 중도퇴사 정산을 이용해서 중도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세요. 단 9번은 1번 급여. 자, 1번 급여를 선택했죠. 자, 이와 같이 입력을 다 하셨고 4번은 11월분 기속분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자, 그러면은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클릭. 그래서 기속기간이 11월, 지급기간도 11월. 그래서 간이색 이 3명은 11월 달에 3명한테 1,530만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 중에 38만 5천원을 원천징수했다.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 이 한 명한테 4,680만원을 1월부터 11월까지 4,680만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47만 4,870원을 원천징수했다. 그래서 이 증수한 세액을 83만 9,94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다 완료됐고 다 했으면 이제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 자, 여기 실무수행 평가가 바로 나와요. 36번. 김승우의 11월 급여자료 입력 조회를 해서 김승우의 급여 항목 중 과세 대상 지급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여기 급여자료 입력하셔가지고 김승우
과세 대상 급여는 얼마인가? 여기 680 나왔어요. 여기 과세고 여기 비과세고. 그래서 답은 680. 37번. 김승의 11월 급여자료 입력을 조회해서 김승의 공제액 합계가 얼마인가? 여기 공제액 합계 여기 942,280원 나오죠. 38번은 11월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조회해가지고 근로소득 가관계 A 10번이죠.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가셔가지고 A 10번 이걸 말하죠. A 10번은 총 지급액이 6,210만원. 아시겠죠? 6,210만원. 이걸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A 10번 총 지급액 이 금액 6,210만원 나오죠. 39번은 김승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도 탭 조회를 해서 33번 보험, 가학, 건강,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자, 김승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도 탭을 조회해요. 그러면은 여기 인사급여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찾았어요? 클릭. 그러면 여기에서 이 탭이 있어요. 중도 탭이냐, 연말 탭이냐, 총괄 탭이냐. 여기는 중도 퇴사자 김승우 나오죠. 연말정산은 그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중도 퇴사자. 그래서 중도 퇴사자 김승우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은 33번 보험, 가학, 건강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그럼 여기 쭉 가셔가지고 이거 21번, 31번, 33번 보험, 가학, 건강 177만 8,970원이네요. 요걸 가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0번 김승우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도 탭 조회해가지고 기납부세 75번 주 근무지 소득세 금액은 얼마인가? 75번은 좀 밑에 있죠. 73번이 결정 기납부세 75번 여기죠. 여기. 그래서 195만 9,600원. 답은 이거네요. 그래서 여기 번호대로 있으니까 여기서 1번, 21번부터 47번까지 그 다음에 48번부터 82번까지 이와 같이 쭉 있으니까 가서 이걸 자꾸 쳐다봐야죠.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사원 등록을 하시래요. 김도경의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사원 등록. 그래서 주민등록표가 있는데 본인은 정진수. 정진수가 세대주예요. 배우자는 김도경. 근데 김도경 입장에서 이걸 사원 등록을 하는 거니까 이 김도경은 세대주가 아니죠. 모친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네. 사무직 사원 김도경의 사원 등록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김도경과 생계를 같이 한다. 김도경은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김도경은 그 여성이에요. 여성이면은 근로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라는 것은 부녀자 공제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3천만원 이하 부녀자 공제 가능하죠. 남편 정진수는 암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장애인이죠. 장애인. 소득이 없대요. 장애인 공제되죠. 모친 김성현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총급여가 400. 총급여가 400이니까 500 이하죠. 공제되죠. 자녀 정윤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에서 주관하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참가하여 상금 200만원 수령. 상금이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 공제 가능하죠. 자,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세요. 여기 다 닫고, 자, 사원 등록 김도경 가가지고 김도경을 클릭.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본인이 김도경, 본인 세대주가 아니에요. 0번 차지 지워져요. 본인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0번을 치시고 세대주를 지워야죠. 그 다음에 이분은 김도경은 근로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3천 이하죠. 그 다음에 남편이 있으니까 부녀자 공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번을 치면 동그라미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진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정진수는 배우자죠. 배우자. 소득이 없으니까 배우자 공제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해당돼요. 장애인데 3번 항시 치료를 위하는 중증 환자 3번에 해당된대. 성함은 정진수. 주민번호는 80-0117. 아니 정진수 83-0107 1056 214. 세 번째는 모친 김성현. 김성현은 총급여가 400 이하니까 500 이하니까 공제되죠. 그래서 직계존속에 직계존속 1번.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죠. (60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성함은 김성현. 550515 2899 738. 심호 나오죠. 그 다음에 이분은 70세가 안 되죠. 70세가 안 되니까 여기는 뭐 경로우대는 해당이 안 된다. 거기 이제 23에서 75, 55를 얼른 빼야 돼요. 그러면은 68세 이렇게 나오니까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녀는 직계비속 20세 이하 공제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윤재 08 0505 3032 566. 그래서 08년생이니까 몇 살이에요? 15세? 그래서 이 자녀세 공제된대요. 8세 이상이니까 자녀세 공제가 되겠다. 자, 이와 같이 사원 등록을 입력을 해 보았어요. 자, 수행과제를 이렇게 풀이했고, 그 다음에 실무수행 수행평가를 해보면은 41번 김도경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율해서 25번 배우자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배우자 공제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답결하시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 가야죠. 연말. 그래서 F2 눌러서 김도경 확인. 그래서 여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봤어요. 25번, 21번이 여기 있고, 25번은 배우자 150만원. 배우자 공제 되니까 150만원 됐고, 42번
김도경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해가지고 26번 부양가족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그러게 26번 두 명이죠.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아들. 그래서 300만원. 43번 평가문제. 28번 장애인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여기 28번 장애인 1명 200만원이죠. 그래서 그 배우자가 장애인이니까 200만원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29번 부녀자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29번은 부녀자 50만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아까 거기에서 사원등록에서 정확히만 입력했다면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57번 자녀세 공제액은 얼마인가? 자, 57번이죠. 57번은 자녀세 공제 1명 15만원 나왔네요.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해봤고, 그 다음에 3번은 연말정산 사모직 한 중경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한 중경과 생계를 같이 한다. 한 중경은 무주택 세대주고 총급여는 7천만원 이하다. 월세 세액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주택이고 세대주이고 총급여는 7천만원 이하. 그러면 월세 세액 공제 된다.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악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보험료와 교육비는 소득공제 탭에서 연금 계좌는 정산명세에서 월세도 정산명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죠. 자, 그러면 부양가족을 먼저 봐야죠. 사원등록에 가셔가지고 한중경 부양가족을 보시면은 본인 세대죠. 맞죠? 그 다음에 배우자 서나리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원. 배우자는 소득 초과네. 배우자는 소득 초과 나오죠. 부로 돼 있어요. 1번 소득자 직계도 오영선 해가지고 소득이 없대요. 직계존속 되죠. 그 다음에 46년생이니까 23에서 46을 빼니까 123에서 46을 빼니까 77세? 예, 그래서 경로도 되죠. 직계비속 환준이 시각장애인이래요. 그래서 여기 장애인 공제 되죠. 장애인 공제.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의료비 지출액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오영선 씨는 어머니죠. 어머니인데 여기에 뭐 690하고 그 다음에 안경은 한도가 얼마예요? 안경은 한도가 50만원. 그래서 40만원이니까 공제되죠. 이와 같이 공제가 된다. 그래서 먼저 의료비를 입력을 하시면은 자, 원천징수 영수증 가셔가지고 여기 가셔가지고 한중경 확인 플러스 여기 의료비 가셔가지고 의료비는 부양가족 코드가 뭐냐? 코드를 물어보면 내가 잘 모른다. 그럼 F2 눌러가지고 여기는 오영 확인 지급처 이것은 아까 이야기 의료비가 여러 건이 있지만은 한 건으로 다 통합해서 하래요. 한 건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세청 자료고 건수는 한 건으로 문제에서 제시했어요. 한 건으로 하라. 금액은 얼마겠어요? 금액은 690 플러스 40 730 이게 만약에 50이 초과됐다면 초과된 금액은 제외하고 50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40이잖아요. 그러면 총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730 본건 받은 거 넣고 엔터를 치면은 줄이 바뀌죠. 그러면 저장이 됐다.
자, 의료비는 이와 같이 해결했고, 실손 의료보험금 있네요. 실손 의료보험금. 이거 90만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90만원. 90만원을 가서 입력을 해요. 9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실손 의료보험금 받은 거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험 한중경 본인 거 그래서 계약자 한중경 씨가 납본 거. 그래서 이와 같이 보시고, 여기는 보장성 오영선 씨를 위해서 보장성 공개되죠. 장애인 되죠. 저축성이요? 저축성은 탈락 안되죠. 그래서 두 건을 입력하시는데, 보험료나 교육비는 소득공제 가셔가지고 여기다 입력한대. 그래서 여기 가면은 보험료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험료를 한준이 144만원. 여기 한준이 이 자녀죠. 오영선 해가지고 여기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 이 칸 있고 아래 칸이 있어요. 이 아래 해가지고 여기는 국세청 자료고 밑에는 기타, 국세청이 아닌 기타 자료. 그래서 오영선 씨 96만원. 여기는 전부 다 국세청 자료니까 여기 지금 써졌잖아요. 국세청. 보여요? 여기 국세청 자료 96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준이는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난에 가서 여기 가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144만원. 144만원. 입력. 그래서 96만원. 보장성. 장애인 144만원. 각각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저축성은 안되죠. 그 다음에 교육비인데 교육비는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소득공제 가셔가지고 여기 옆으로 가시면은 교육비는 한중경 본인 교육비가 대학원 본인 대학원 되죠. 본인의 대학원 자기가 못 배운 한을 풀겠다는데 세법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래서 여기 650만원. 본인 대학원 교육비는 돼요. 근데 다른 사람 건 안 돼. 다른 사람 건 전부 다 안 되고 배우자 대학원 특히 안 돼요. 자, 이와 같이 보험료하고 교육비를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가입자가 서나리네. 서나리는 배우자죠. 연금저축은 본인 거만 돼요. 본인 거. 그래서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월세는 성명, 임대인은 성명 나오고 임차인 나오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주소, 월세 금액, 단독주택 쭉 나오죠. 그래서 월세는 정산명세 가서 입력을 해요. 그래서 월세 정산명세 가가지고 여기 70번 찾았어요. 클릭. 여기다 이제 쓰시는 거예요. 월세. 그래서 임대인 성명이 주성원, 주민번호 8605 여기 70번 가셔가지고 8605 12 187 56
주택은 단독주택. 계약 면적은 85. 주소지는 서울, 별시, 구로구, 도림로 27.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월세액은 총액을 쓰는 거죠. 총액 700만원.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다 입력을 했죠. 확인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와 같이 입력을 다 했어요. 다 했으면은 평가 문제 46번 한중경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 가지고 여기 한중경이죠. 60번 연금저축세액 공제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한중경이 아까 연금저축 안 된다 했죠. 배우자 명의는 안 된다 했죠. 본인 것만 된다 했어요. 그래서 60번을 보니까 연금저축 60번 그럼 빵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47번 보장성 보험세액 공제액은 얼마인가? 여기 61번 보장성 보험. 그래서 지출액은 보험료 240 지출했는데 26만 5,200원. 이게 세액공제죠. 세액공제가 이와 같이 26만 5,200원이 된다. 그 다음에 62번 의료비 세액공제. 62번 의료비는 730을 지출했는데 69만원의 세액공제가 공제가 되네요. 금액이 크네요 이게. 그 다음에 63번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여기 63번 교육비는 97만 5천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0번 월세액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여기 쭉 내려가서 70번 월세 있죠. 그래서 105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고 평가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무수행 4번 근로소득 관리를 해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